보자. 아 여기 그냥 일단은 거기 118번하고 그 34쪽부터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까지는 숙제 안 낼게 여기. 아니지. 여기 안 내는 게 맞는 거 같아. 혹시 뭐 하면은 저기 풀고 싶으면 알았지? 41쪽부터는 조금 낼게. 거기는 좀 내고. 일단 118번 먼저 풀어보고 풀어줄게. 그 다음에 좀 뒷부분에 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서 118번 후딱후딱 하자. 뭐야 미적분도 해야 되는데 책은 있냐? 수원이요? 수원이랑 미적이랑 축제를 지금까지는 하진 않았을 거고. 아, 뭐야? 어쩔 수 없었어. 야 성적표 안 보낸 사람들은 좀 빨리 보내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좀 보내줘. 알았지? 몇 쪽이에요? 잠시는 내일 나온다고? 네. 나오면 좀 보내줘. 너 내일 나왔어? 몰라? 등수는 12등.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지. 내가 전교인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몇 명까지 있어? 80등까지가 1등급인데 제가 12등이지. 아니 이번에 쉽게 나와갖고 좀 그래서 없었어요. 일단 종합 좀 보자. 이거. 종합을 봐야지. 몇 쪽이야? 118번 33쪽. 아우 시끄러. 118번 아무튼 내가 고1 때 니네 고1 아직 고1인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웬만하면 일반계에서는 웬만하면 1등급이 나왔으면 한다 이랬잖아, 그지? 대제부인 아니면 웬만하면 1등급 받고 끝내면 참 좋은데 100%는 아니어서 아쉽네. 네, 축하해. 아니 배제는 전체적으로 잘 봤어. 알아. 가르치는 애들이 뭐 성적표 보내오는 거 보니까 니네 들어올 때 성적도 알고 있고.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래 내 덕분이야. 맞아? 그게 나야. 그러니까 빨리 풀어. 118번 답 나왔어? 보인도 잘 봤어. 잘했어 그 정도. 아니 전체적으로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가르치는 애들이 뭐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했어. 걱정 많이 했는데. 서준이 계시죠? 응? 서준이 계시. 거긴 처참하지. 거긴 처참하고. 근데 딱 선도 받았어. 와요. 내가 보고 싶을 때 자꾸. 그래도 1등급이 월급반에 지호랑 한 명 더 있어. 세연이라고 정세연이라고. 안경 끼고 좀 조그만한 애 있거든. 그 한성준이가 걔는 못 받았어요. 어? 진짜? 허성준. 허성. 그 송민수 씨. 걔가 항상 저번에 처음 하셨어요. 2등급 성적 나온 거 보니까 너보다 못 본 것 같던데. 점수 기말고사 보니까 안 되겠다. 서술 많이 깎였대. 나가리지. 허성준 잘 보래. 아쉽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x가 6일 때 뭐 자연수 a값의 곱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고, 결국 이제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렇지.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튼지간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요 값이 2의 자연수 거듭 제곱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겠고, 요걸 만족시키는 x가 6개 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지. 결국 얘는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2의 자연수 거듭 제곱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그어서 2의 1제곱, 이렇게 그어서 2의 2제곱하고 만나는 거 2개, 2의 3제곱하고 만나는 것까지 2개가 되면 2의 4제곱하고는 만남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겠지?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는 개념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뭔 말인지 알지? 나머지는 뭐 사실 요 나머지 문제들은 로그가 정의될 조건, 보통 어느 학교에서나 시험 문제로 거의 한 번씩은 다 나오는 문제인데 워낙 쉬워서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안 하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야. 괜찮을까? 영세 어머니께 연락 드렸어? 몇 분쯤 도착했다고 연락 드려. 빨리. 걱정하신단 말이야. 자, 그리고 쭉 넘어가면 저기 밑변환 공식 관련된 그 41, 42, 43 쪽은 어려워서 과제를 내주긴 할 건데 어려워서 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로그 연산하는 감각 차원에서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쭉 내주는 거고 아마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뭘 볼 거냐면 44쪽이야. 자, 페이지 자체에다가 좀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놓고 얘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일단 그 문제들의 연도를 볼게. 19년도, 21년도, 21년도, 22년도 수능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 들어 좀 트렌드에 맞는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우리는 179번을 풀 거야.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수능 문제거든. 179번을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를 해줄게. 풀어봐. 179번. 답이 나와?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걸 질문을 했고 걔 y절편이라는 소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생각을 좀 해봐. 무슨 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에 대한 설정을 하면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에 x-a 플러스 로그 2의 a 이제 이런 식으로 y는 해서 여기서 이제 y절편에 대한 거니까 x한테 0을 놓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서 y절편을 찾아서 서로 같다라고 놓고 관계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지? 나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풀었어. 풀다가 이제 풀어놓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렇게 다 풀어봤는데 끝까지는 다 안 해보고 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일단 얘네를 보니까 얘네가 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이제 a, 2분의 1의 로그 2의 a고 여기는 b, 2분의 1의 로그 2의 b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냐면 먼저 그러니까 이제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대충 여기다 이제 뭐 1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a, 근데 이제 b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럼 이제 뭐 여기 y 절편을 그러니까 이쪽 a와 b 말고 저 멀리에 어떤 y 절편이 같은 지점이 하나 있는 거야. 어떤 지점이 하나 있고 a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b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요. a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b에서의 함수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렬로 나열이 돼. 한 직선이라며. 한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일렬 나열을 가능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절편을 여기다 찍었다면 절편을 이쪽에 찍었다면 이제 그림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림이 나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요 길이를 절반에 딱 자르고 요 길이를 절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어서 모두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 잘라가지고 연결이 가능해. 뭐 이제 이렇다는 거야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삼각형 이렇게 그려봤었을 때 이게 닮은 정도로도 증명되거든. 이게 전체 길이가 2고 여기 전체 길이가 4면 여기 이제 1 2 자르면 이제 닮은 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일직선으로 만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그럼 이제 y 절편을 여기다 놓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무슨 생각을 좀 해봤냐면 y 절편 자체를 원점에다 놓고 좀 풀어봤거든. y 절편은 여기 y 절편이 같다고 했잖아. 같다고 했는데 a와 b에는 크게 제한 조건이 없어. 1보다 크다는 조건밖에 없거든. a와 b의 대소관계 정도는 있지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런 거지.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있는 거고 여기 위에서 원점에서부터 하나 갈겨서 a와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a, 이렇게 b. 이게 이제 아마 여기 중점 연결하면 얘에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도형인가 봐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럼 만약에 저게 가능하면 봐봐라. 현재 이 점의 좌표가 a, 로그 2의 a고 요 점의 좌표가 b, 로그 2의 b잖아.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한 거냐면 기울기가 a-0분의 로그 2의 a-0이랑 b-0분의 로그 2의 b-0이 서로 같은 거거든. 그럼 이제 얘를 x자로 곱해보면 결국 로그 2의 a의 b제곱이랑 로그 2의 b의 a제곱이 서로 같아. 그러면 로그 2의 x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x는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대응 함수거든. 그러니까 로그 2의 a의 b제곱, 로그 2의 b의 a제곱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려면 이 정의역 값은 무조건 같다라는 것이 보장이 돼야 돼. 결론은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실제로 이걸 연산에 다 때려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야. 아마도.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하냐면 결국 문제에서는 fx가 a의 bx제곱, b의 ax제곱인데 이때 f1의 값이 얼마다? 40이란 말을 해. 근데 f1이 결국 뭐야?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이지. 근데 그게 40인데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이 같으니까 각각 얼마씩?
20씩 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결국 이 문제에서 F2를 구하라는 건 A의 B제곱을 다시 제곱을 하고 B의 A제곱을 다시 제곱을 하라는 얘기니까 400 더하기 400이 되면서 이 문제의 결론이 800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찾는 과정이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도형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땐 쌤 생각에는 어차피 다 일괄적으로 중점을 지날 수 있는 점 자체로 원점 설계를 했었을 때가 가장 연산이 간단해서 이렇게 풀었거든. 딴 반에서도 이렇게 풀어줬는데 애들이 다들 이제 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원점 저렇게 막 갖다 박아놓고 풀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고 이게 앞으로도 니네가 뭐 고위고삼 때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볼 텐데 이제 같은 문제를 웬만하면 연산 체계 자체를 최대한 간단하게 가져가서 푸는 것들은 되게 중요해. 유리함수 때도 그렇잖아. 연산을 할 때는 대칭의 중심이 점대칭의 중심을 원점에서 놓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그쪽으로 옮겨놓고 구하는 경우도 많잖아. 같은 도형이면.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 괜찮을까? 자, 오히려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문제 푸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실제로 그 177번이나 178번은 기준이 원점에서부터 지나가는 기준이거든. 그래서 더더욱이나 나도 이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는 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 좀 넘어갈게. 괜찮을까? 자, 뒤에 보면 쌤이 이거는 니네가 문제 풀 때 한번 좀 적용시켜 보라고 190번 얘기를 하나만 할게. 봐봐라. 190번. (190번에) 로그 A의 B는 2분의 로그 B의 C는 4분의 로그 C의 A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C의 A의 값이 얼마냐 이랬거든. 자, 보통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은 문제 어떻게 놓고 푸냐면 는 K 잡고 푸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럼 봐봐라. 로그 A의 B를 K라 하고 로그 B의 C는 2K라고 하고 로그 C의 A는 4K라고 할게. 자, 이때 이걸 두 개씩 관계식을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져. 똑같은 거 답은 언젠가 나오긴 하겠지만 괜히 관계만 복잡해지니까 사실 아까 알려준 걸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랑 로그 C의 A를 봤잖아. 그럼 얘네 세 개를 곱하면 내가 얼마일 거라고 했지? 요거 세 개를 곱하면 1일 거라고 했잖아. 맞아? 저거를 좀 이용해주면 연산이 훨씬 간단하게 나올 거야. 왜냐면 이게 K고 여기가 2K고 여기가 4K니까 세 개를 곱해서 1이 나왔다는 건 K는 2분의 1이란 뜻이거든. K가 2분의 1인 것만 알아도 각각의 값을 구하는 건 훨씬 간단하지. 관계를 다 맺어서 구하는 것보단 저거는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에다가도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뭘 볼 거냐? 거기 이제 다 관계식이야.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닥 어렵진 않아. 쭉 넘어가서 우리는 뭘 풀 거냐면 218번. (218번)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원래 뒷부분에 상용로그 문제들이 있어야 되지. 상용로그 문제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야. 요새 수능 트렌드가 이래. 상용로그는 거의 이제 개무시 천밥인데, 근데 이제 니네는 지금 당장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 다음 내신 시험이지. 내신 시험은 상용로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아.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맞아. 알겠지? 상용로그가 어려울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없잖아, 그지? 상용로그가 아주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거기 이제 53쪽, 거기 218번 위에 보면 17번, 16번, 14번 여기가 다 그 너네 기억이 나나? 이거 빼가지고 뭐 정수되는 거 그 뭐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 한번 풀어보시고. 아예 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 이것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에 이게 이제 뭐고 2023학년도 6월 평가원이면 올해 문제야. 22년도에 나오는 문제가 2023학년도 모의고사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올해 나온 문제고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해봐라 이랬으니까 값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아무튼지간에 내가 이 값이 정수 나오도록 하는 이라고 했고 문제는 일단 지수 정리 밑에 지수가 지금 이제 2의 6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면 몇 분의 몇이 돼 이게? 3분의 2 요래 되겠고 로그 2에 여기는 4n 플러스 16분의 3 요 정도 될 거고 선생님 K라고 쓸게. 이거 정수. 그러면 얘 다시 말해서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몇 분의 몇 K? 2분의 3K 이 정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긴 다시 말해서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보면 2의 2분의 3K 거듭제곱을 했었을 때가 4n 플러스 16분의 3 그치? 그리고 요거를 역수로 뒤집으면 지금 이 문제를 잘 봐봐.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n이 뭔지를 정의해주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줄 때 뒤집어서 4n 플러스 16을 3으로 나눈 수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지. 됐니? 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끝까지 다 정리해보자. 자 일단 4n 플러스 16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제곱이 될 거고 그치? 4도 나누자. 4도 나누면 여기가 뭐야? n 플러스 4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제곱이 되나? 4도 넘겨! n은 하고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k가 정수잖아.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n은 뭐였으면 좋겠다고 했어? 1000 이하의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했지? 맞아? 근데 여기다가 k 자리에 적절한 그 정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 분수가 나오면은 개망이잖아. 그러니까 분수 안 나오게끔 조심조심 하려면 쌤 생각엔 0, 뭐 마이너스 2, 0은 안 되겠다. 마이너스 2, 한 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또 마이너스 4. 되지? 웬만하면 여기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분모 2가 살아있으면 안 되지.
k 자리에 그러니까 살살살 넣어주는데 뭐 마이너스 2라든지 마이너스 4라든지 마이너스 6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으면서 n이 1000 안 넘게끔 살살살살 풀어주면 답 나오겠지. 오케이? 자, 내가 지수로그 함수 설명할 때쯤 그때쯤 내가 되게 강조해서 얘기할 건데 요새 트렌드가 어떠냐면 다른 문제들 니네가 한번 문제 혹시 이제 숙제하면서 한번 잘 봐봐. 22년도, 23년도, 21년도 문제들이 연산이 더러워. 알겠지? 요새 트렌드야.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가 어떠냐면 내가 요새 고3 문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자이스톡이나 그 201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요새 수능을 잘 보려면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이나 이런 연산을 아주 더럽게 꽈넣어져 있는 문제집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오히려 더 수능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고 봐. 나는. 왜냐면 지금 이것도 사실 원래 수능 문제가 이런 연산을 잘 원하지 않거든. 근데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그렇거든. 그래서 뒤에 아마 해보면 알아. 나도 이제 수업 준비 해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 연산들이 더러워. 알겠지? 최근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그렇거든. 그게 아주 극명하게 보이니까 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의 20번, 21번, 29번, 30번 딱 4문제가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 26문제는 굉장히 쉬웠는데 풀만 했거든 진짜로. 진짜 뭐 100분 시험이잖아. 그러면은 4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 다 푸는데 한 30분이면 돼. 나머지 다 그러고 있어. 좀 하는 애들은 26문제 한 30분 만에 다 풀어. 나머지 4문제 놓고서는 나머지 시간 동안 풀고 있는 거야 원래.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00분이 남아. 그 너네 기억나니? 그거 무리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왜 개수 세는 거 있지? 그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 로그 함수도 있다 그랬지. 아주 내가 풀어주면서 한 30분 동안 풀어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낸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 문제 붙들고서는 계속 풀고 있는 거야. 그거 한 문제 20분 동안 애들이. 근데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그냥 문제가 만만한 게 별로 없어. 그냥 4점대 초반부터 그냥 다 조금씩 다 더럽고 어려워. 요새 트렌드가 그렇거든. 그래서 특히 이과 애들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문과가 지금 아무튼 문과 성향을 가진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이게 수능은 아무튼 내신 이제 점수 자체는 통합으로 내고 있잖아. 물론 이제 수능은 확통 선택으로 애들이 빠지니까 그나마 조금 갈리긴 해도 어쨌든 수원2는 내신 통합이다. 내신 다 통합이다 보니까 문과 성향을 가진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요새 문과 대학 잘 못 간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것도 보면 좀 그래. 저렇게 낼 필요가 있나 싶어. 그건 그거. 어차피 그건 수능은 니네가 볼 거니까 난 상관없고. 잘 봐. 자 봐봐. 미적분 좀 하자. 상용 로그는 문제 풀어주면서 설명할게. 딴반 애들은 딴반은 조금 수업했는데 아이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풀어도 돼. 뭐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업의 취지는 뭐라고? 미적분. 수업의 취지는 뭐라고? 그냥 기초 선행이야. 알겠지? 자 스텝 2 어려우면 선생님이 너무 막 못해왔다고 구박하고 때리고 핥히고 막 물고 뜯고 이러지 않을게. 그러지 않을 테니까 얘들아 스텝 2 어려우면 내가 많이 풀어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본인들이 좀 잘 풀어 오시고 스텝 1은 복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꼼꼼히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미적분 자,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뭐 일단 여기 책 없는 사람, 책 없는 사람. 뒤로 좀 쳐. 자, 기초 개념이니까 그냥 잘 들어. 얘들아 아무튼지간에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추가 수업 때 수투도 하겠지만 추가 수업 때 수투도 할 거야. 수투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 수투도 수투에서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잖아.
함수의 극한 여기도 마찬가지고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뭐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리미트를 사용하지. 둘 다 리미트를 사용하고 자 우리 함수의 극한의 경우에는 얘들아 그 x라고 하는 애가 얼마에 가까워질 때에 y값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걸 질문하는 거고 이때 x의 값 자체는 실제로는 a가 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저걸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n이라고 해서 n번째 항에 대한 얘기인데 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런 건 존재해도 예를 들어 3.9999번째 항 이런 건 없잖아. 그지? 저런 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산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1번 다음에는 2번인 거야. 1.5번이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그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날리는 게 어디로 날리는 것만 있냐면 n을 무한히 날려서 가는 방향에 대한 것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정해보는 것.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한번 그냥 생각해보는 것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큰 오산이야. 어려워. 이게 왜 어렵냐면 설명할 때는 그냥 별거 없을 텐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뭐가 어렵냐면 네가 수열을 못해서 어려운 거야. 알겠지? 이 수열의 극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수열이 흔들리기 때문에 잘 아직 개념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얘가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스텝 2 아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눈이 휭휭 돌아간다고. 스텝 2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아무튼 추정도 하고 뭐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겠고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얘는 좀 미약하지. 그래프는 얘가 좀 중요하고 사실 이 A에는 그래프를 점으로 찍어서 이제 어떤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얘가 절대적이라 볼 수 없고 주로 연산이지. 주로 연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생각해보는 것들 말고는 다 연산 체계라서 요 연산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있고 어떤 수열이 있고 이 수열은 EN이라고 하는 애라고 한대. 그래서 얘는 값을 보니까 뭐 첫 번째 항 첫 번째가 2, 그 다음이 4, 그 다음이 6, 그 다음이 8로 가니까 얘가 무한히 많이 가면 졸라 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 그런 것 같다 했어. 뭐 이해되지? 뭐 이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근데 또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애는 수열이 있는데 이 새끼는 막 이래. 마이너스 3에 n거드 제곱이야. 뭐 이런 등비 수열이었어.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등비 수열이었어. 값을 보니까 이 새끼는 보니까 이게 이상해. 마이너스 3이었다가 플러스 9였다가 마이너스 27이었다가 지랄이야.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몰라. 뭐 이런 것도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n 플러스 1분의 n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저런 거는 어떤 거냐면 값을 보면 봐봐라. 자 1 넣었을 때가 2분의 1, 2 넣었을 때가 3분의 2, 3 넣었을 때가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게 값이 4를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살짝 그려볼게. 봐봐라. 요렇게 하나 긋고 선생님 y는 1이라고 해볼게. 값이 어떠냐면 처음에 n이 1일 때가 2분의 1 그랬다가 3분의 2 그랬다가 4분의 3 이런 식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커지긴 하나 1보다는 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값이야. 왜냐면 분모가 크긴 크거든 분명히. 그래서 얘가 향하고 있는 곳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1-n 플러스 1분의 1로 받아들이면서 1에 근접해서 가면 그때 요 라인 자체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라인이냐면 점근선 라인이 되는데 요 점근선 값이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지. 점근선 라인이 저게 이제 실제로 우리 그 왜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분모와 분자의 그 차수의 개수로만 답을 내는 약간 이런 논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야. 오케이? 아무튼 그랬나 봐. 아, 뭐 저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보는 동네가 여긴데, 아,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뭘 크게 분류를 좀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자리가 an, 이렇게 n에 대한 식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 무한이 갈 때 그 값을 크게,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뭐랑 뭐로 볼 수 있냐면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대. 내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 얘들아, 이게 그 함수의 극한하고 조금 다른 게, 수열의 극한에서의 수렴값은 내가 명확하게 딱 한 줄로 표현을 하면 반드시 상수값 한 개로 정의되어야 해. 아, 이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거든.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래. 자, 이러면 수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흘러가는 모양새가 마일이었다가 뿌릴이었다가 마일이었다가 뿌릴이었다 이러거든.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둘로 나눠서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홀수 번째 애들만 놓고 보면, 이 수열에서 홀수 번째 애들만 놓고 보면 걔는 수렴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 2n-1번째 항들이 어디로 가니? 라는 형태의 질문이면 얘는 수렴 가능한 부분이 돼. 이건 돼. 다시, 만약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게 짝수 번째 애들만 데리고 가면 어디로 가니? 라고 물으면 얘는 1이라고 불러도 돼. 이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체 수열 리미트 a는 수렴하냐? 라고 하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가 정설이야. 왜냐면 상수값이 다른 값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나 분명히 말했다. 다른 데로 가니까 안 되는 거다. 급수 가서도 써먹어야 돼. 알겠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건 거야. 알겠지? 자, 실제로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의 여집합적인 개념이라 수렴하지 않는 것들을 발산이라 하고, 오케이? 크게 보면 얘는 무한 또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일괄적으로 날아가는 발산과 값이 들쭉날쭉하는 진동 발산이라는 것으로 나뉘어. 근데 저 진동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이런 거, 진폭이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진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진동 발산이야. 대신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선생님 여기다 하나 적을게. 대신에 한 방에 적을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것은 진동 발산이 맞아. 근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러면 얘가 흘러가는 형태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홀수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에 가까운 거 분의 2고 짝수 번째에서는 분모가 플러스 무한에 가까운 거 분의 1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0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도 분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0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부호는 달라. 부호는 다르지만 너무너무 작아서 둘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상수값 한 개로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너는 0으로 수렴한다고 보는 거야. 정확하게 써줄게. 이게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냥 작아지니까 0 이게 아니라 원래 쟤도 홀수번 짝수번을 나눠보면 양수함수가 다를 수 있어. 근데 둘 다 0으로 가는 형태니까 되는 건 거야. 저건 성립하는 거야. 저기 수렴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마찬가지야. 선생님 뭐 아까도 로글 성질 써놓고서 연산이라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얘기고 연산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연산하는 방식 자체는 뭘 기반으로 하냐면 수렴을 기반으로 한다. n이 무한으로 할 때 an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간다. 그리고 또한 n이 무한으로 할 때 bn도 하나의 값으로 간다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야.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다 쓰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가자.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k, an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표현 없어. l, bn 자 이렇게 가면 알겠지? 수렴하면 k 알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l 베타 귀찮아서 한 방에 쓴 거야. 저거를 쭉 나눠서 쓰면 5개로 쓸 수 있거든. 귀찮아. 한 방에 쓸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지? 뭐 할 때? 나누기 할 때.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자.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되지. 뭐? 베타는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 정도는 조심해야겠지. 저 말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됐니? 자, 선생님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장난질. 무슨 장난질이냐면 첫 번째 말 순서다잉. 말 순서의 장난질이야. 첫 번째야. an이 y는 n이란다. an이 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어. bn은 n분의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리미트 an은 무한으로 발산이야. 리미트 bn은 분모가 졸라게 크기 때문에 졸라게 큰 거분의 1이면 0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써볼게. 봐봐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bn은 어떻게 되냐면 자, a1, b1 첫 번째 항에서도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1, 네 번째 항도 1이니까 쟤는 상수함수처럼 전부 다 1, 1, 1, 1 가거든? 그럼 얘는 1로 수렴이야. 자, a, bn은 수렴하지? 그렇다고 해서 a, bn 곱한 건 수렴이지. 근데 a, bn이 따로따로 수렴한다라고 보지는 않는 거야. 오케이? 저게 맞잖아. a, bn은 수렴하지 않아도 얘가 수렴할 수 있어. 오케이? a, bn 곱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a, 따로 수렴, b, 따로 수렴 이건 안 돼. a, bn이 수렴할 때 a, bn 곱한 거는 괜찮아. 그건 괜찮아. 말의 순서는 좀 이해되니? 하나 더.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지. an을 -1에 n 거듭제곱, bn은 -1에 n 플러스 1 거듭제곱이라지. 그지? 자, 이러면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하고 bn을 더한 거야. 이러면
자, 첫 번째 하면 얘는 어떻게 가냐면 마일 뿌릴, 마일 뿌릴. 얘는 뿌릴 마일 이러지.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계속 더하면 0, 0, 0,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 그렇다고 해서 A, N, B, N 수렴한다고 보지는 A, N, B, N 따로 수렴한다고 보지는 못하지. 됐니? 오케이. 자, 세 번째. 아까 여기 이것 때문에 선생님 좀 하나 좀 더 얘기를 해주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an이 일정한 곳을 향하고 있어. 이렇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거를 짝수 번째 애들만 발라도 수렴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 홀수 번째 애들을 발라서 봐도 무한히 가면 거길 향해 가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데 이 값이 같다라는 말이 없다면 혹은 이거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짝수 번째가 가는 방향만 정해졌다고 해서 얘가 이렇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는 안 되는 거야. 짝수 번째가 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수열 전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안 돼. 정호 판별. 알겠지? 이 말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얘들아 정호 판별은 100개를 공부를 해도 그게 안 나올 수 있는 게 정호 판별이라서 나오면 니네가 직감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야 돼. 근데 솔직히 요새는 정호 판별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상한 걸 잘 내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발리에가 튀어나오면 재시험 봐야 되잖아. 그 사람들도 물론 이제 아무거나 막 내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하시니까 그 재시험 보고 이러면 애들한테 민망하잖아. 이번에 선생님이 한영이고 겁나 욕했잖아. 기억나냐? 시험 문제 이따위로 내면 어떡하냐고. 한영이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사과했대 애들한테. 민건이가 막 나한테 시발시발 하더라고. 아니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들어오더니 검수 기간에 자기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검수를 제대로 못했다. 그게 지금 말이니 그게? 아니 시험지 검수 어쩐지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고. 이상한 거야 문제가. 이게 뭐야? 뭐 문제 있다고 했어 이랬는데 아니야 다를까 검수 제대로 못했다고 인정하던데. 근데 이번에 유난히 어느 뭐 되게 많은 학교가 재시험을 봤던 것 같아. 네? 아, 네네.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음? 이해하시겠음? 잘 봐봐. 좀만 더 할게, 좀만. 이제 기본적인 뭐 생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는 좀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로 나눠볼게. 또 둘로 나눠야 돼. 자, 알아봐야 할 것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알아봐야 할 것들. 저건 도대체 얼마가 나오니? 하고서 알아봐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읽으면 아는 게 있는 거야. 그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자, 읽으면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k분의 0, k가 어떤 뭐 상수값이라고 할게. 양수값이라고 양수값. k분의 0, 그지? 3분의 0. 셋이서 피자를 나눠 먹기로 했는데 피자가 없어. 셋이서 야 우리 오늘 피자 먹자. 셋이서 뭐였어? 너 시켰어? 뭘? 아니 안 시켰는데? 너 시켰어? 안 시켰는데? 너 시켰어? 아, 병신 새끼들이 아무도 안 시킨 거야. 어떻게? 못 먹어. 그래서 0개야. 못 먹어. 알겠지? 다음에 0분의 k. 이러면 이거는 분모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야. 그치? 분모가 거의 0에 가까운 거는
이게 실제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을 이제 역수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이게 뭔 개념이냐면 얘들아 봐봐. 어떤 상수값을 무한계로 쪼개면 피자가 있는데 피자를 무한계로 쪼갰어. 그럼 거의 못 먹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거의 0으로 봐야지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이런 식의 개념이면 사실 무한분의 1을 0으로 본다면 얘를 뒤집어 보면 0분의 1을 무한으로 보는 게 맞거든.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무한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한을 무한대라 하는 거고, 그지? 0으로 가는 거는 이제 이게 무한소 뭐 이런 표현도 하기는 해. 뭐 되게 옛날에 하던 표현이라 뭐 굳이 그런 말까지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요런 거야. 괜찮을까? 뭐 무한 더하기 무한이 2 무한 이 정도를 모르는 건 아니. 그건 선생 안 쓸게. 무한 더하기 무한이 2 무한이고 무한분의 무한이 약분하면 1이야? 뭐 그렇게 공부할 거면 자습해. 그거 그거 내가 어떻게 수리가 안 돼. 그건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몰라? 무한 더하기 무한이 무한이잖아. 이건 알잖아. 아니, 몰라? 있잖아. 뭐 저기 뭐야? 아니 내가 옛날에 얘네 가르칠 때 얘기했었는데 사우디에 갑부가 있는데 막 해서 갑부들끼리 결혼을 했어. 돈이 얘도 무한이 돈이 무한이 많고 얘도 돈이 무한이 많아. 둘이 합쳤어. 둘이 결혼을 했네. 돈이 무한이 많아. 약간 이런 거거든. 그 지들끼리 막. 이거 맞다고 그러니까. 이거 맞다고 그거 아니야 이거라고. 그 있잖아.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있잖아. 그 빈 샤데 뭐 있잖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가는 있잖아. 그 사우디 뭐 왕세자한테. 쌀만? 걔가 막 집안끼리 결혼했다고 해봐. 좋겠지. 지들끼리만 좋다고 이제 석유 쳐먹고 이러겠지. 그럼 아니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냥 이런 건 굳이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뭘 좀 주로 생각해봐야 될 건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무한분의 무한, 그지? 또 뭐 0분의 0, 뭐 0분의 0이 사실 수열극한이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0분의 0.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도 있냐면 뭐 무한 곱하기 0도 있을 수 있어. 또 이제 무한 마이너스 무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아까 했던 얘기를 생각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를 무한 곱하기 0이니까 0은 무한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 0을 아까 내가 무한분의 1 어디 갔지? 무한분의 1이 0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는 상황 자체가 무한분의 무한이나 무한 곱하기 0이나 이게 아주 다른 거는 아니야. 얘네 둘도. 뭔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이 무한을 갖다가 0분의 1이라고 본다면 0분의 1 곱하기 0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거든 이거. 그래서 얘네 세 개는 거의 한 통속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유형적으로 구별을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사실 그렇고 뭐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얘가 좀 많이 나오니까 얘 수열이다 보니까 얘가 좀 많이 나오거든. 요것에 대한 거가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얘기는 할게. 솔직히 무한분의 무한은 이게 수투에서 함수에 극한 문제 풀 때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조그맣게 쓰고 넘어갈게요. 얘는 좀 사실 쉬운 거라 무한분의 무한이면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 제곱 플러스 4분의 n 이러면 분모 분자를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보면 다 수열극한 함수극한 때 배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분모가 훨씬 크니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푸는 과정은 이제 n 제곱으로 다 나누는 거야. 그냥 원래 푸는 과정도 한번 설명하는 거야. 나중에 수투할 때는 좀 그냥 바로 넘어갈게 이거 이런 건. 여기는 그래서 1 더하기 n 제곱분의 4분의 n분의 1이 되면서 얘는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니까 1분의 0이 돼서 이제 얘가 0으로 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제 n이 무한으로 갈 때 n 플러스 4분의 n 제곱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n 제곱으로 쭉 나눠봤었을 때 얘는 이제 무한으로 발산하게 되고
여기는 살짝만 쓰고 넘어갈게. 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이러면 이제 보통은 n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 무한분의 무한에서 차수가 서로 같으면 무한의 최고 차수의 개수들끼리 그지? 요걸로 분수를 만들어서 답을 낸다 정도로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사실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 분모가 급이 크면 무한분의 이렇게 생각하면 0으로 가는 거고 분자가 급이 높으면 무한으로 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급이 같은 무한인 거면 그냥 개수 정도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건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뭐가 조금 까다롭냐면 이게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 좀 까다롭거든. 그래서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한 문제 풀고 쉽게 봐봐. 다 했어. 아니 다 한 건 아닌데 봐봐.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야. 일단은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거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6n의 세제곱 마이너스 5n의 제곱이야. 자, 보통 저런 거 나오면 이제 제일 센 애를 잡아야 돼. 누가 제일 센지를 보고 보면 얘도 무한으로 가고 마이너스 얘도 무한으로 가거든. 근데 얘가 세제곱이 더 세. 알겠지? 더 센 무한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냐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n세제곱을 묶어서 6 마이너스 여기는 n분의 5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제일 큰 무한으로 묶으면 오케이? 그랬었을 때 리미트 n을 무한으로 가면 얘는 무한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0이 되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6을 향해 가는 거거든. 6 곱하기 무한이니까 이것은 그냥 무한으로 간다고 보는 거지. 근데 저거를 저렇게 푸는 것도 되게 웃긴 거야. 저렇게 푸는 게 왜 웃긴 거냐면 봐봐라. 우리가 솔직히 만약에 예를 들어 수투에서 6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정도는 대략 이렇게 생겼다는 거 정도는 이해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방향선 자체가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것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것만 확인해봐도 당연히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어떤 풀이를 위한 그냥 풀이인 것뿐이야. 실제로 이게 무슨 이 풀이 자체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나 이런 데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급이 같은 무한이 나오지. 차수가 같은 무한. 그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루트 안에 n제곱 쉐려놓고 푸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 봐봐라. 뭐 아파. 얘가 바로 꼭 쳐줘야 돼. 얘가 급을 보면 먼저 2차와 루트가 있을 때 이게 2차, 2분의 1차 전체적으로는 1차라는 것 자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처음에 저거 1차라고 생각해주고 여기도 1차. 그럼 급이 같다. 급이 같은데 연산을 돌리려면 루트 안에 숨어있던 애를 꺼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유리화가 좀 필요해. 자, 유리화를 좀 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분의 여기는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이 되면서 너 사라지고 그 옛날에 못하는 애들 많이 가르쳐봤다고 했잖아. 옛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새끼가 이걸 또 유리화를 하고 앉아들어. 아니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는 루트를 보면 머릿속에 루트는 유리화야. 그거밖에 없어. 무지성이야. 루트만 보면 유리화를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해놓고 또 유리화를 해놓고서 이걸 다시 만든 다음에 왜 안 나오냐는 거야. 답이. 네 인생에 답이 없다고 했는데 아무튼 봐봐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답을 낼 때 결국 무한분의 무한이고 급이 같은 무한이니까 개수 처리하는데 개수 처리할 때 조심할 게 내가 옛날에 너네 가르칠 때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개수 내가 당분간 가르칠 때도 이렇게 쓸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걸 처리할 때 이게 루트 4잖아. 그럼 2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거 시험 시간에 풀 때 이걸 4라고 해서 처리하는 애들이 있어. 와 진짜 아찔한 경우인데 이거 진짜 그렇게 실수해서 오는 애들이 꽤 돼. 이거 옛날에 원래 수열외국하는 문이과 공통과정이었거든. 수열 바로 다음 단원에 있었어 수열외국하는. 그래서 이게 모든 애들이 시험을 다 봤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실수해오는 애가 이거를 2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4라고 써오는 애들이 너무 많았었어. 그래서 내가 항상 가르칠 때 이거 루트 안에 있는 거 꼭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오케이? 조심해야 돼 이게. 아무튼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매. 아 야매 누구야? 누구니? 야매 일로 와. 안 되겠네. 쟤는 참 무슨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하니. 자 봐봐. 아니 그냥 살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얘가 어딜 향해 가? 얘가 어딜 향해서 가느니? 얘가 무한을 향해 가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보면 n제곱 플러스 2n하고 플러스 1은 어딜 향해 가겠니? 무한에다가 1 더한 게 뭐 그리 대수니? 그 빈 살만한테 네가 10,000원을 줬어. 야 집에 가다가 호떡 사 먹어 이러고 빈 살만한테 10,000원 줬어. 빈 살만 총으로 쏘겠지. 빵 하고 쏘겠지. 아니 그러니까 티도 안 나지 이런 거. 그잖아. 아니 괜찮아. 너 생긴 거 너 좀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10,000원 줬어.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러면 봐봐. 이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이제 이런 걸 봐도 어차피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 가는 거나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가는 곳이나 같은 곳을 향한다라고 보면 이걸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이랑 루트를 띄워버리고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면 답이 그냥 1이거든.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제나 되냐라고 나는 일단 너무 과몰입하지 마.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막 미친놈처럼 이것만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다 하되 그냥 혼자서 풀다가 연산 귀찮으면 유리가 귀찮으면 한번 몇 번 해봐. 재밌을 거야. 알겠지? 쉬어. 아니